그날 우연히 들어간 오래된 도서관에서 나는 한 권의 낡은 책을 발견했다. 제목도 저자도 없는 그 책은 이상하게도 먼지가 하나도 없었고 이상하게도 그 책만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다. 호기심에 책장을 넘기자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이 나와 너무 닮아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책 속에 등장한 인물과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 실제로 사라졌다는 기사를 봤다. 처음엔 우연이라 믿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책 속의 묘사 그대로 사라져갔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책의 마지막 장에서 나는 내 이름을 발견했다. 그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책을 덮었고 아무도 그를 다시 볼 수 없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주택가 한가운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작은 도서관이 있었다. 간판은 낡아 있었고 입구 옆엔 폐쇄 예정이라는 종이가 테이프로 덧붙여져 있었다. 퇴근길 갑작스런 소나기를 피하려다 그곳에 들어서게 된 건 전적으로 우연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오래된 책 냄새와 함께 싸한 공기가 느껴졌다. 서가 사이에는 아무도 없었고 직원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책장 사이 한 줄기 빛이 서가 위쪽을 스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이 닿은 자리에 한 권의 책이 눈에 띄었다. 표지가 가죽으로 덮인 듯한 질감, 표제나 번호도 없었고 책 등에는 손때가 짙게 묻어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책에 손이 갔다. 무언가 알 수 없는 이끌림. 정확히는 기억 속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이었다. 나는 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누군가의 일기처럼 세밀하게 기록된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6월 3일 비가 오던 날 A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었고 다음 날 아침 아무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날짜는 내가 책을 집은 바로 그날이었다. 그리고 A라는 이니셜. 이름은 없지만 어딘가 현실적인 기분이 들었다. 나는 계속 책장을 넘겼다. 그 다음 페이지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 6월 4일 오후 3시 검은 재킷을 입은 B는 정류장 앞에서 사라졌다. 목격자는 없었다. 책 속의 B는 왠지 모르게 내가 알던 대학 선배와 닮아 있었다. 그는 며칠 전 SNS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연락이 끊긴 사람이었다. 순간 식은땀이 흘렀다. 장난처럼 쓰여진 허구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묘사 하나하나가 너무 현실적이고 단순한 픽션으로 보기엔 디테일이 정교했다. 나는 도서관을 나서기 전 직원에게 이 책에 대해 물어보려 했다. 하지만 도서관엔 아무도 없었다. 출입문엔 휴관일이라는 종이만 붙어 있었고 누군가 그 위에 연필로 계속 열려 있습니다라는 말을 덧붙여 놓은 상태였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책을 들고 올 수밖에 없었다. 책 대여 절차도 없었고 누구에게 허락을 받을 사람조차 없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다시 책을 펼쳤다. 그리고 읽어내려갔다. 책의 내용은 단편소설처럼 구성되어 있었다. 등장인물은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었다. 성별, 머리색, 말투, 자주 입는 옷까지. 놀라운 건 그 인물들이 전부 어딘가 낯이 익었다는 것이었다. 어디서 봤을까? 그러던 중 한 인물의 묘사에 멈춰섰다. 6월 6일 오후 8시 30분 남성 20대 후반 회색 운동화 회사원 혼자 살며 늦은 밤 독서를 즐긴다. 그날 밤 그는 책을 덮었고 아무도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이건 거의 나 자신과 같았다. 기분이 이상해져서 책을 덮으려던 순간 페이지 아래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이 이야기는 계속된다. 다음 인물이 선택되기 전까지. 선택된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책에서 묘사된 인물들 중 일부를 인터넷 검색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실종자 명단, 사건 파일, 뉴스 기사 모두 실제로 존재했다. 이름은 달랐지만 시간, 장소, 외형 묘사가 전부 책 속 인물과 일치했다. 그때부터 나는 책을 읽는 걸 멈췄다. 그냥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하지만 딸깍 책상이 흔들리고 전등이 살짝 깜빡인 순간 책이 저절로 펼쳐졌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가 생겨나 있었다. 이름 없는 인물, 하지만 묘사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심지어 내가 다니는 회사 위치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책장을 덮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에서 책을 읽고 있는 나 자신을 보았다. 책장을 억지로 덮었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문장들이 맴돌았다. 그날 밤 그는 책을 덮었고 아무도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그 문장을 처음 본 순간부터 나는 매일 그 책이 나를 삼켜버릴까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며칠 동안은 책에 손도 대지 않았다. 회사에 나가고 친구를 만나고 일부러 바쁘게 살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과 대화할수록 책 속 내용이 점점 현실과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그중 한 친구, 유진이 있었다.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고 지금은 출판사에 다닌다. 그녀는 요즘 부쩍 꿈에 시달린다고 했다. 너도 이상한 꿈 꾼 적 있어? 책을 읽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에 갇히는 꿈 말이야. 그 안엔 낯선 목소리가 있었어. 계속 뭔가를 읽으라고 강요하듯이 속삭이는. 그 말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유진에게 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망설였지만 그녀가 말한 목소리는 나도 들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전 잠결에 책장이 스르륵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낯선 속삭임이 들렸던 그 밤. 너는 선택되었어. 그때까진 단순한 악몽이라 여겼다. 하지만 유진도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건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책을 꺼냈다. 책은 이상하게도 늘 내가 마지막에 본 페이지에서 정확히 멈춰 있었다. 아무리 덮어놔도 다음에 펼치면 그 페이지였다. 다음 장엔 이런 문장이 새로 생겨 있었다. 7월 9일 오후 7시 유진 출판사 근무 짙은 남색 트렌치코트를 입음 전화통화 도중 갑작스럽게 실종됨. 그녀의 마지막 말은 지금 뭐라고 했어? 였다. 나는 깜짝 놀라 책을 덮었지만 그날 밤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가긴 했지만 받질 않았다. 몇 시간 뒤 다시 걸자 이미 전원이 꺼져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출판사 근처로 직접 향했다. 거기서 들은 건 유진이 퇴근길에 사라졌다는 이야기였다. 통화 중이었다던데요. 누군가랑 갑자기 멈추더니 지금 뭐라고 했어라고 말하곤 그대로 끊겼대요. 그 말은 책에 적혀있던 문장 그대로였다. 나는 무릎이 풀릴 뻔했다. 그날 이후 나는 책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 담긴 사람들, 시간, 장소, 복장, 말투 모든 걸 일일이 노트에 적으며 다음 희생자를 예측하려 했다. 책은 마치 살아있는 듯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어느 날은 내가 사는 아파트 앞 슈퍼의 아주머니가 또 어느 날은 지하철에서 마주친 남학생이 책 속 인물로 묘사되었고 며칠 안 돼 실종 기사로 이어졌다. 이상한 건 그들의 사진이나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삭제되듯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누가 지운 것처럼 깔끔하게. 나는 경계심과 함께 깊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책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내가 살아남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책에 등장한 한 페이지가 나의 일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7월 13일 새벽 2시 남성 이름 이현우 회색 티셔츠 검정 반바지 책상에 앉아 낡은 책을 펼쳐둔 채 밖에서 들려오는 벨소리에 시선을 돌림. 누구지?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는 끝났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이현우, 내 이름, 내 옷, 지금 이 순간의 모습과 일치. 마지막 문장, 이야기는 끝났다. 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현관문 너머 갑자기 벨소리가 울렸다. 딩동. 나는 얼어붙은 채 책을 덮었다. 숨을 죽이고 문을 응시했다. 벨소리는 반복되지 않았다. 하지만 복도에서 느껴지는 발소리, 그게 가장 무서웠다. 이웃인가? 배달인가? 나는 조심스럽게 현관을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 현관문에 붙은 메모 한 장을 발견했다. 이야기는 계속돼. 넌 아직 끝이 아니야. 나는 그날 이후 집안 모든 창문을 가리고 시계를 모두 치운 채 살았다. 시간이라는 개념조차 두려웠다. 책이 예고한 7월 13일 새벽 2시, 그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다.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바람도 빗소리도 이웃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세상이 소리를 멈춘 것처럼. 나는 침대 옆에 책을 펼쳐놓고 펜과 노트를 들고 버티고 있었다. 어떻게든 문장을 바꿔보려고. 어떻게든 나의 죽음을 지우려고. 하지만 종이 위 글자는 펜으로도 칼로도 지워지지 않았다. 불에 태워도 물에 담가도 그 문장은 계속 살아났다. 이야기는 끝났다. 나는 점점 미쳐갔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저 책 속의 마지막 페이지를 붙잡은 채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리고 7월 13일 새벽 2시 현관벨이 다시 울렸다. 딩동. 나는 이번엔 피하지 않기로 했다. 만약 죽는다면 진실을 알고 죽겠다고 결심했다. 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다.
대신 문 앞에 놓여진 택배 상자 하나. 아무 표식도 없고 주소도 없는 낡은 종이 상자.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책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표지가 있었다. 사라진 자들의 기록.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책은 누군가가 기록한 실시간 공포가 아니라 내가 직접 써야 하는 다음 이야기였다는 것을. 이제 나는 누군가가 쓴 이야기를 읽는 독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읽히는 그리고 쓰는 존재가 된 것이다. 나는 책을 들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처음 그 책을 발견했던 지하 보관실. 그곳엔 이상하게도 아무도 없었고 먼지가 하나도 없었다. 책장을 열고 보관대에 사라진 자들의 기록을 올려놨다. 그리고 그 옆빈 노트에 첫 문장을 써내려갔다. 그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기억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조용히 누군가가 내 뒤에 다가왔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책장 너머에 서서 나를 지켜보던 그 남자는 말했다. 이제 내가 기록할 차례야. 나는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그는 책을 한 장 넘기며 웃었다. 전에 그 책을 읽었던 사람. 나는 얼어붙었다. 그 말은 곧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뜻이었다. 그는 내 손에 펜을 쥐어주고 사라졌다. 도서관의 불은 천천히 꺼졌고 나는 어둠 속에서 책장을 넘겼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당신. 혹시 최근에 낡은 책을 하나 발견한 적 있지 않나요? 만약 있다면 이건 당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다음 등장인물일 수도 있어요.